그런데 그런 건 좀 아쉽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로 침략을 안 하고 노략질 이런 게 안 나오는 세계관이다 보니까 물론 있긴 있죠. 약간 네. 막 이런인데 우리가 평소에 봤던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들 막 세상 멸종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네. 김수풀님 좋아하는 그 칼을 혀로 핥는 있어야지 그거. 안다 그래 하면서 여러 야 근데 저기 에버슨 총구를 한번 핥을 법다 하던데. 한번 핥. 에버슨 약간 핥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캐릭터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살짝 기대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총구를 핥는다든가 칼을 핥는 장면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시즌 2에서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본인들 말고 그 밀렵꾼들 있잖아. 밀렵꾼들도 한번 총구를 핥을만 한데 약간 그런 야생적인 느낌들이 있더라고. 찌릿찌릿. 우리 화면중독 방송이 언제부터 이렇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 총구나 칼을 혀로 핥아주길 기대하고. 김수풀 때문이야. 김수풀 때문에. 일본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일본 만화를 많이 본 게 아니라 그거를 많이 보고 그대로 표현한 감독님들이 잘못이야. 그대로 그건 표현하면 맞는 말이요. 그 아까 신봉삼이 그 막 되게 밝은 분위기라고 했잖아. 그게 네네. 좀 자연 경관이 되게 좋은 것도 한몫하는 거 같아. 맞아요. 이 거스랑 아빠 살아가는 그 공간이 너무 밝고 막 이래가지고 평화로워 보여가지고 초반에는 약간 이거 뭐 약간 힐링물인가? 그 초반하고 중반에 되게 좋지. 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이거 배경이 너무 좋고 자연이 완벽하니까 왜 저 윤택 씨를 안 불렀지 막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시더라고. 오늘은 저기 하이브리드가 숨어 사는 곳에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소녀는 거스라고 하고요. 저쪽은 퍼바라고 합니다. 그 어쩌다가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사시게 됐습니까? 나도 한때는 그 병원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같이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생선 대가리 카레. 생선에. 네네. 그런 부분 되게 좋았어요. 저도 연출적으로 자연경관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사가 많이 되잖아. 그죠? 네. 확실히 그런 부분들 아름답더라고. 그거 안에서 그 막 아빠가 동화책도 써주는 것처럼 약간 뭔가 진짜 그 둘만 그렇게 모여서 사니까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맞아요. 진짜 자연 안에서 좀 착하게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그 촬영을 할 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나라간에 좀 입국 금지 이런 게 많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뉴질랜드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뉴질랜드에 이제 정부 허락을 직접 받아서 이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이 대단하네. 경관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대단한 막 특수효과가 많이 사용된 것 같진 않은데 그것만으로도 그 경관을 보여주는 장면들만으로도 되게 정말로 진짜 막 아름다운 영상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 그치?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막 의상 같은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색감 자체가 되게 이 작품만의 특유한 어떤 색깔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되게 밝고 좀 동화 같고 요런 느낌들. 네네. 진짜 동화 같은 톤이 있었어. 맞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거 산에서 사는 거 치고는 애가 옷을 잘 입던데. 거스가. 너무 패션이 스타던데. 너무 이쁘게 입던데 옷을. 그리고 그 얘기했잖아. 그 부족하지 않다고 어디 가서 다 옷을 씨발 종류별로 따모아가지고 쌓아놨겠지.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아빠 죽고 나서 그 철조망 밖으로 나가잖아. 이제 짐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약간 그 체크무늬 남방 입고 밑에 찢어진 청바지 입은 나는 저스틴 비버인 줄 알았어. 나도 그 생각. 되게 스타일리시한데. 저스틴 비버였으면 바지 무릎까지 내려야지. 엉덩이 다 보일 정도로. 똥꼬 바지로.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옷을 잘 입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애가 오랜만에 요즘에는 PC의 물결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그렇게 진짜 백인 주인공 잘 안 쓰거든. 진짜 너무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보면서 좀 힐링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솔직히. 네네. 뭐야 백인 우월주의야 뭐야? 뭐 약간.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거스 캐릭터 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네. 거스 그냥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진짜 뭐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약간 커가면서 중간에 한번 또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그
큰 후에 이제 거스 뭐 커봤자 뭐 얼마 안 됐지만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네네. 모습까지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이쁘더라고 보니까. 다 귀엽더라. 맞아요. 연기도 막 다 그럭저럭 잘하고 하니까 이게 뭐 배우 자체로는 되게 흠잡을 데 없었던 것 같고. 역시 백인이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역시 정답은 백인이었다. 아니, 애가 워낙에 귀엽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예. 네네. 왜 저 그 피그테일 걔도 귀엽더만. 걔도 너무 귀엽더라. 맞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기 같지 않은 연기랄까. 여기에 나오는 아역들의 연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역들의 연기는 이제 같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연기들을 전부 하잖아요. 아역들이.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피그테일 같은 경우라든가 거스가 정말 천진난만한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는데 진짜 날 것 그대로 정말로 진짜 하이브리드 같다. 그런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인류같이 정말 맑고 해맑고 깨끗한 그런 하이브리드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저 신PD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스가 이 말 안 듣는 행동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역시 총으로 쏘고 싶었네. 총을 쏘고 싶은 정도는 아닌데 이게 좀 그 나이 때 애들이 좀 말을 안 듣긴 하지만 약간 크루엘라에서도 크루엘라 막 그러잖아요. 에스텔라. 네네. 좀 가만히 있으라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가만히 못 있는 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애들이 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거스는 사슴이니까 동물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사람 습성하고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윤국님한테 좀 문의를 해봐야 돼. 너 사슴 사슴이잖아. 이 자식아. 세나사 세상에 나쁜 사슴은 없다. 그렇지. 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동물의 습성이기 때문에. 강영 선생님 나와가지고 절대로 이 아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앞에서 강한 모습. 막 이러면 앉아 기다려. 블로킹 막 이렇게. 거스 죄송합니다. 네네. 거스를 보면 그 아빠가 말했던 것도 이제 어기잖아요. 말 안 듣고. 이 제퍼드가 제퍼드도 이제 원래는 이제 약간 친구의 신분 같은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보내주면서 기차역에서 이제 가만 앉아서 기다리면 내가 표 끊어올게 했는데 가만 앉아 있으라 한지 몇 초 안 지났는데 바로 일어나더라고. 그렇죠. 아우 저거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거 말 안 듣는데 저 궁디 마야지. 궁디 마야 돼. 그럴 때는 궁디 마야 돼. 그러니까. 에이 차에 총을 쏴. 따끔하면 이렇게 니 한마 넣고 뿔 부사뿐 낙하면서 다 부사뿐 낙하면서 녹용 다려 못 보네. 그건 안 되지. 너 다른 친구들 다른 어린이들하고 모습이 다른 게 싫다고 했지.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러면서. 너무 잔인해. 잔인해. 그리고 마지막 귀 뜯길래 그러면서. 귀는 좀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무전기로 군대 부른 것도 사실 거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가 사실 그냥 겉보기에 이뻐 보여서 자꾸 까먹게 되는데 보면서 사실은 이 순진한 얼굴로 약간 압류발 행동은 얘가 제일 많이 하거든.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 좀 혼내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방금 총 쏘고 싶다. 아니야. 나도 느꼈어. 아니야. 없는 말 순간 치워내려 그러니까 좀 막아뜨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혹시 그 에버 장군님 보고 계십니까? 여기 마지막 인류 지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니 나 마지막 인류 되려면 여기 앞에 찢어야 되잖아. 나 무서워. 그건 못해. 뭐야? 쩔보 같은 놈.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거스 얘기를 더 하자면 거스가 이제 커가면서 세상이랑 좀 단절돼서 살았지만 이제 아빠가 좀 사랑으로 키워서 순진무구하면서 착하고 사랑스럽게 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잘 자랐어. 근데 확실히, 알고 그죠? 보니까 뭐 뒤에 알려지지만 이제 실제 아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얘랑 뭐 엮여 있는 그것도 사실 없었어. 하루 만에 데이트 하루 만에 떠하는 것 뿐이었고. 그 사실 퍼바는 근데 보면은 그런 급이죠. 성모 마리아급이죠. 섹스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그 얘기가 여기서 맞잖아. 아니 섹스를 할 뻔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그러니까 항상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숟가락을 좀 얹자면은 예. 잭스까지도 모르겠는데 네. 키스는 한번 했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키스하기 전에 너무하다. 전화가 와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 전화는 좀 다 꺼두시는 게 들어갈 때부터 그 집안에 맞아, 전화란 맞아. 전화는 다 창밖으로 집어 던져놓고. 맞아. 좋은 교훈이야. 아주 좋은 교훈이네. 그 장면에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아니, 그래도 뽀뽀는 한번 했었어야 이게, 또 좀 떠왔는데, 이 작은 위로라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떠왔다는 사실이, 진짜 좀 그랬습니다. 아 근데 네네. 진짜 실제 아빠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던데 그게 좀 저는 좀 의외였던 것 같고 그 엄마라고 보이는 이제 버디가 버디. 네. 드라마 초반에 사실 그 실제로 등장하진 않다 보니까 약간 실제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했거든. 뭐 그런 느낌이 있어. 배우 사진인데 그냥 약간 아. 그 희망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넌 엄마가 있었다. 뭐 약간 나도 그런 느낌일 줄 알았어. 약간 그런 뭔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네. 둘 다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다는 한 명도 엮여져 있지 않다 이런 거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그거는 나도 얘기해 볼 법한 게 어. 이제 이 떡밥 얘기를 조금 잠깐 하자 그러면은. 네네네. 네. 근데 뭐 떡밥은 모든 컨텐츠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 잠깐 짚고 나가면 떡밥은 강철 연금술사가 제일 잘 회수했죠. 이제 신피도 알고 있다시피. 네네네. 근데 진짜 강철 연금술사는 IDA 인터내셔널 떡밥 어소시에이션 국제 떡밥 협회가 인정한 것 중에 제일 잘했는 강철 연금. 강철 연금술사인데. 아니야. 꼭두가시 섞었습니다. 떡밥 횟수를 제일 잘하는 거는. 하여튼 뭐. 안타깝지만. 네. 네네. 근데 나는 이 요즘에 본 드라마 중에는 네네. 이 스위트투스가 떡밥을 제일 많이 아. 회수해준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그래서 아까 그 아. 봉삼이가 이제 얘기했는 것처럼 거스가 버디의 진짜 아들일 것 같다 그러는 게 난 이 보다가 이 거스가 초콜릿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니 무슨 사슴이 초콜릿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나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나오는 스위트 투스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어린애들이 약간 그 단 거 좋아하는 입맛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사탕쟁이라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약간 좋은 번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뭐 어쨌든. 근데 딱 맞는 번역도 잘 없는 것 같긴 해. 약간 우리로 치면 그건데 초딩 입맛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그러면 느낌이지. 느낌이 좀 안 맞아. 맞아. 음. 네네. 네. 뉘앙스가 그런데 음. 그래서 아니 웬 놈의 사슴이 이렇게 초콜릿을 좋아하나? 그 단거를 주체를 못해서 위기도 되게 많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야 근데 돼. 이게 그 시럽도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했던 게 아까 봉삼이가 얘기했던 게 엄마가 진짜 엄마일 줄 모른다. 엄마가 이제 퍼버랑 데이트를 할 때 그 나오잖아요. 그 꼬시는 말로 핫초코 먹고 갈래. 자기 단 걸 너무 좋아한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그러면 결국에 그 거스는 퍼버 아니, 엄마 버디에 뭔가를 조금 가지고 있는 애가 맞아. 맞네 진짜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배 아파서 낳진 않을 수도 있어도 뭐지 약간 유전적으로 넣든지.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더라도 이제 뭐 그 버디의 뭐 난자를 이용해서 뭐 나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는 있겠죠. 심지어 정확하게 거기에서 대사가 스위트 투스라고 해요. 맞아. 자기는 엄청난 스위트 투스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어. 약간 그 말들한테 그 각설탕 주잖아. 그런 느낌으로 단 거 좋아하는 줄 알았지. 키우는 거야? 야 각설탕이라는 영화도 있어. 그 임수정 씨 나온 거. 재밌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건 줄 야, 알았어. 거스는 인간이라 그래놓고. 인간인데 그래서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거. 이상하긴 하네요. 토크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우리 정답가가 오늘. 약간 아까 분명히 총 쏘고 싶어도 했는데 약간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보면은 이 미드나 요즘에 아니면은 그 한국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좀 멋있으려고 떡밥을 겁나 뿌려 놓잖아. 그렇죠. 나중에 돼서 이거 짠 내가 이렇게 해소했다 그러면서 그러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 사실 드라마 보는 입장에서 장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실제로 낚여서 나중에 짜증 날 때도 있고 근데 저거 진짜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스위트스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마지막에 되면은 웬만한 걸 다 회수해주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것도 되게 짧은 시간에 장면으로 많이 해줘서 좋은 거야. 그 퍼버가
동화책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나는 1화 보면서 약간 그랬어. 무슨 씨 아빠가 이렇게 그림 잘 그려? 그래서 내용까지도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빠가 그림 잘 그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 장면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맞아요. 이 거스가 단 거 좋아하는 것도 잘 표현을 했고 짧은 대사로. 뭐 그런 거 같은 게 저는 되게 좋았는 것 같아요. 떡밥을 어느 정도 던져놓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회수를 좀 해주는 아니 근데 떡밥은 잘 회수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툭 끊는 것처럼 끝나니까. 그거는 시즌 다음 2 떡밥. 시즌 그거는 미드 특징이라 어쩔 수 없는데. 아니 근데 나는 김숙 나는 오류가 나서 나는 홈으로 갔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네네. 오래 안 건드려서. 어. 아니 근데 김숙불님 약간 그 떡밥 잘 회수했다 그랬는데 본인이 옛날에 이제 그 모닥불 이제 타임머신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타임머신물이거든요, 또. 그렇지 뒤에는 않아요? 좀 그렇지. 뒤에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난 그게 그래도 한 화만에 끝나서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요. 그게 질질 뭐 끌고 CPD 막 중간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맞아. 뭐 혹시 CPD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실 수 있으면. 네. 어떤 캐릭터나 아니면 떡밥 뭐 이런 아, 것들. 나는 캐릭터들 중에 이렇게 이제 뭐 제프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제퍼드 이제 네. 제퍼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스의 어떻게 보면 성장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더 성장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제퍼드 같아요 보면. 그래서 되게 좀 호감이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이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딱 뭔가 밀렵꾼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를 사냥하러 댕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말하는 하이브리드를 처음 보고 약간 이제 그래도 나도 선이 있다고 이렇게 딱 지킨 거잖아.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둘이서 이제 유대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애가 점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옛날에 자기 아이를 이제 못 지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뭔가 얘를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죽잖아. 뭐 모르겠어. 다음 시즌에 살아날 수도 있을까 하긴 한데 죽진 나는 않았잖아. 죽진 않았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거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네. 씨 군대 쳐 불러 들이는 바람에 진짜 존나 힘할게. 보호소에다 연락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아우 씨 사건 아유 씨. 근데 나는 그 제퍼드가 그 군대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좀 마음은 돌아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밀렵군들과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오두막집 처음에 갔을 때도 막 거기서 허락도 없이 막 보급품을 막 담고 있잖아. 맞아요. 뭐 하는 거냐 그럴까 이렇게 쓱 째려보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이제 자기 사는 게 먼저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스를 위해서 약간 헌신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까지 갔으니까 성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스- 제퍼드의 성장일기. 성장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제퍼드와 그 거스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좋았던 캐릭터 중 하나가 그 에벗 우리 총구를 할 것 같은 에벗. 이제 안 그래도 얘기가 이게 3등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보여줘야 될 메인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막 메인 빌런도 막 얘가 과거가 있고 사실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얘는 야 치료제 있으면 다가와 내가 모든 걸 통제할 거야. 딱 되게 단순한 캐릭터잖아.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 약간 얘까지 막 과거에 뭐 있고 이러면 맞아. 이거 또 봐야 되나 뭐 이럴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그렇지.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누군가는 새로운 어떤 막 그런 걸로 이제 뭐 리더십을 가져간다면은 올드 패션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맞아. 오래된 방식 그대로 이제 약간 뭐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라면서 등장하는데 정말로 옛날 방식 그거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한 악 느낌이 베지터 같은 느낌이죠. 베지터는 저 가정적이지. 애도 있는데. 베지터 얼마나 가정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도 에버 캐릭터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다. 아니 그 제퍼드 캐릭터를 얘기하니까 제퍼드가 보면은 뭐 확실히 성장한 부분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어떻게 느꼈냐면 굉장히 좀 입체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 맞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실 등장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거의 선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체는 선한 그렇죠. 캐릭터인데 선한 이게- 캐릭터이긴 한데 이제 힘이 세가지고 막 두드려 패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 죽이고 댕겨.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는 꾸준히 스스로 뭐 약간 선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정체성이나 근본 자체는 좀 악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다. 요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캐릭터는 아니었어. 이 캐릭터가. 이게 네, 계속 맞아요. 보면은 이게 마치 인간이 약간 원죄가 있다라는 기독교 교리처럼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실제로 자기가 하이브리드를 사냥하는 사람이었기도 했고 우리 신 PD님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약간 뭐 마지막 인류 군대에 몸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막 진짜로 정말 상징적으로 약간 뭐 기독교 막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네. 자기 몸에 낙인이 있잖아. 낙인이 그렇죠. 있잖아. 아, 낙인. 이게 문신도 아니야. 낙인이야.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벌써 약간 내가 죄인이요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는 것처럼 캐릭터가 딱 그런 상징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서양에서 이제 성경 같은 데서나 서양에서 보면은 악마하고 염소를 좀 동일시하는 그런 게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제퍼드의 옛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하고 아기를 버리게 된 뭐 잃어버리게 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 아기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태어나게 됐는데 네. 보니까 염소요. 염소로 태어났더라고 보니까. 아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약간 뭐 이 피 자체가 악마의 피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그래? 정말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더라고. 어. 보는데 원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 이게. 근데 나중에 뿔나고 날개 돋아가지고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퍼드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뭐 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아니면 뭐 나쁜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 자기가 원죄가 있다라는 것처럼 약간 타고난 자기 죄가 있다. 뭐 그런 상징성처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함과 동시에 죄를 지으면서 시작했잖아. 그렇게 되죠. 그잖아. 이 이야기가 시작됐잖아. 그 네네네, 제퍼드 맞아요. 이야기가. 네.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원죄하고 조금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 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느껴졌고 베어하고 둘 사이에 어떤 케미, 티키타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 그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잘 맞았어. 맞아요. 그리고 덩치는 이 제퍼드가 훨씬 크고 그렇죠. 압도하는 캐릭터인데 네. 오히려 어른스러운 건 베어가 훨씬 어른스러워.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재미도 되게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난 그것도 웃긴 게 그 제퍼드가 훨씬 큰데 그 음. 이름 자체는 또 그 베어가 곰이라서 더 크잖아. 맞아. 그런 것도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제퍼드가 못 이기잖아. 이빨로는. 맞아. 베어가 완전히 제퍼드를 갖고 놀죠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진짜 부분 되게 재밌었어. 좋았고 나는 닥터 싱의 아내 라니 싱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네. 싶은 게 예. 아, 나 닥터정이라 제가- 그러는 줄 알고. 닥터정이 안 해? 가문 킬러인데? 무슨하네. 에이, 큰일 나겠네. 이게 싱 박사의 아내 라니 네네. 싱이 네. 웬만해서는 제가 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등장인물들한테 막 원초적인 분노나 감정을 잘 안 느끼거든요, 제가. 뭐 어차피 네. 그 캐릭터니까. 네. 크라상 캐릭터. 그런가? 그렇진 않은데 정말 와, 이 라니 싱 같은 경우에 진짜 등장할 때마다 욕이 절로 나오는 약간 왜요? 그 정도였어?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나만 느꼈어? 나만 불편해? 그런 아니, 시점 있었어. 아니 물론 좀 약간 그 나서고 막 이런 부분들은 있었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약간 되게 이렇게 욕바지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어.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레이트 쌍년이었어요. 굉장히 고도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레이트 쌍년이었어요. 뭐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긴 겉으로는 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예. 실제로 이 드라마도 보는 사람에 의해서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를 깊게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닥터 싱의 고난과 역경은 이 라니 싱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아, 근데 말을 존나 안 듣긴 하네. 남편 말 진짜 안 듣더라. 안 듣는 게 거의 아니고 거스만큼 안 듣긴 해. 아니야,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내가 봤을 때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예. 닥터 싱이 이제 죄책감을 들어서 뭔가 라니 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상황을 만들어. 그건 맞아. 맞아. 그런 상황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 나는. 그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매 순간 자신 때문에 남편이 희생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둘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가지고 맞아. 뭐 하이브리드들을 결국엔 이제 해부하고 연구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음. 처음에는 마치 자기도 그런 게 싫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래놓고 나중에는 우리 어쩔 수 없이 시크릿 소스를 주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맞다. 장면이 옆에서 나왔다. 막 얘기해. 맞아.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처음 그 책을 베렐 박사의 책을 갖고 왔을 때도 어. 부인이 먼저 열어보더라고. 적극적으로 아주.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장면들이 엄청 허겁지겁 많았어. 막 이렇게 막. 의도적인 연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러고 만약 거기에서 그 마을 주민 중에 자기 그 부인을 의심하던 여자분이 한 명 와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말 뒷발굽에 차이가 죽게 됐다. 그렇죠. 나는 근데 그분을 그레이트 장년으로 봤었는데. 맞아. 아니 맞아. 거기서도 맞았어. 그 여자가 그레이트 장년이라고. 그분이 그레이트 장년. 낸시였나? 낸시? 옆집 아줌마. 낸시인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그냥 의심을 한 거야. 그 마을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 밀고 하고 그런 분위기였기 아니야, 그거의 최선봉장이었잖아, 그 여자가. 그렇긴 했어. 그렇긴 했는데 그 여자가 결국에는 죽자마자 닥터 싱은 이제 막 당황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누구보다 더 냉철하게 빨리 이 여자를 숨겨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 그 라니 싱이야. 마누라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장면들이 딱 겹치니까 이 여자가 단순히 그냥 물론 자기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구나 이라는 게 너무 순간순간 보여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막 만약에 속편이 나오면 약간 그런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게 약간 이 싱 박사가 어찌됐든 이 그 거스나 다른 애들을 이제 자기도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험 같은 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라니 싱이 그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뭔가 일을 칠 것 같아. 사고를 칠 것 같아. 뭔가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장면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 시즌 2가 나온다면 이 라니 싱이 이제 싱 박사의 부인이 실제로 그 마지막 인류 군대에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 그러니까 죽지를 않잖아 결국에 그 여자가 그죠. 그렇죠. 이 시즌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 나는 라니싱 아까 처음에 이제 그레이트 장년이라고 할 때 내가 별 공감을 못했던 게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느꼈는데 왜냐면은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으면은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약간 어떻게 해서든 할 것 같으니까 약간 동질감? 공감이 느껴지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레이트 장년이라고까지는 못 느꼈어요 나는. 그래서 아니, 물론 근데 이렇게 지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남편 닥터 싱한테 마음의 부채를 자꾸 안긴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미안하면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 상황이 그것 가지고 자꾸 희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부채를 자꾸 안기는 거야. 닥터 씨한테. 아이고 내가 내일 죽겠지 뭐. 그래. 네가 그래 나도 공감한다. 네 마음 공감한다. 안다. 우리도 하이브리드 같은 거 그렇게 실험하고 그 너무 나쁜 행동이잖아. 그지?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아이고 그래 내가 나이 들면 죽어야지. 약간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막 하면서. 컬러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네. 라니 싱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싱 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네네. 이게 싱 박사도 되게 막 이 드라마 안에서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인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진짜 이 박사가 진짜 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되게 보면서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처음에는. 맞아.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이제 막 어떤 짓이든지 해가지고 그냥 약을 받아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뭐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의사로서를 뭔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그것 자체로 저기 닥터니까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아니, 같은 근데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설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야 그 단어 의사를 하고 있어. 아니, 이거 근데- 뭐야 이거? 근데 의사라고 해서 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남들을 도와야 된다는 뭐 의무는 없죠, 사실. 그것만으로 그렇죠. 나쁜 사람을 볼 수는 없는 거고. 세상이 멸망했는데 뭐. 그렇죠. 그냥 질서가 무너졌는데. 자기들 그 목숨 그 부지하는 음.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주변에 옆에 사람들 이제 그런 증상 보이면 집을 다 불태워 버리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도 죽일 수 없을 뿐더러 자기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쉬쉬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보였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네. 이 그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공동체 이끌려 살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네네. 무서워서 싫으면서도 약간 그들의 규칙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가진 힘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갈등할 수도 있겠다 마음적으로. 우리 방송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다 또 아시는 얘기잖아. 우리 김수폴님이 다녔던 초등학교 밀고학 고자질하고 고자질하고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두맨 놈 나와 하면서. 네네. 나중에 이제 묶이기 전에 걸려가지고 낸시 죽인 거 걸려가지고 묶이기 전에는 네네.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막 너희들이 잘못됐다면서 그렇게 맞아. 죽기 직전에도 뭐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있는 사람이라서 나쁘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 용기 있어도 마지막에 악발이 아니었어 그냥 야이 새끼들아 개판 치자. 2판 4판 공사판이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얘기조차도 못 할 수도 있잖아. 진짜 맞아, 겁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이 아쉬웠던 거는 네. 거스가 잡혀 들어왔을 때 약간 수술하려다가 다른 애로 좀 바꿔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거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긴 땡큐지. 한데 얘- 가만히 딱 붙들려가는 애는 뭐라? 그러니까 얘는 좀 인간답게 생기고 거스가 되게 인간같이 네. 생겼고 약간 이쁘게 생겼다고 막 수술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보니까. 말을 해서 말을 한 것도 얘가 있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답게 생긴 것도 있지만 말도 하고 그게 더 인간다워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죠. 그 말을 하니까 좀 더 내가 얘를 연구를 해봐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 해부는 뭐 그럴 아니야. 수도 있죠. 연구를 해봐야겠다. 진짜 뭐 그럴 수도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다음에 데리고 온 애가 너무 진짜 너무 그 파충류 같았잖아요. 파충류처럼. 너무 맞아요. 파충류 같으니까 인간에 안 가까운 애를 데려오니까 수술 바로 시작하시죠. 막 이러잖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좀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좀 그런 면을 조금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 이제 인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도 좀 좀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미래세계 SF 판타지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왜 약간 인간같이 생긴 딱 진짜 인간같이 생긴 그 로봇 같은 거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안 죽이는데 진짜 딱 누가 봐도 네모 막 이렇게 로봇같이 생긴 것들은 다 때려 부수잖아. 약간 쉽게. 그렇죠. 맞아.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네. 이게 생명체가 좀 뭐 로봇을 예로 들면 생명체가 아니라서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게 뭐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미적인 약간 뭐 그런 것도 아니면 인간 친화적인 그런 기준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월주의 같은 것도 있지 결국에는. 약간 그 동물 같은 사람이 경우에도 먼저다? 인간 친화적인 개나 고양이는 좀 이렇게 사람처럼 우리 가족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동물들한테는 뭐 그 정도로 동물 보호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소, 돼지 다 잡아먹고 뭐 닭도 뭐, 잡아먹고 막 뭐 그런 그런 거 그런 류의 뭐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싱 박사가 좀 약간은 뭐 아무래도 현실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네. 이게 좀 이런 거를 뭐 비판하기 위해서 넣었다면 좀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덜 인간 같으니까 수술해도 된다 이런 거 굳이 이 장면을 뭐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불편했나요? 불편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싱 박사를 그만큼 좀 엄청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약간 현실적인 캐릭터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뭐하는 가치 거죠,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네. 자기 스스로 혼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진짜 현실적인 인물.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은 그 걔네들을 이용해서 그 치료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자기 그렇죠. 와이프가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와이프가 가스라이팅을 하기 전까지는. 와이프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래도 이제는 좀 내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하여튼 네. 싱 박사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와주게 되는 입장이 될지 아니면 군대 편에 서게 될지 이제 속편이 좀 기대되긴 하네요. 나는 근데 싱 박사가 약간 그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 손을 안 덜폈는데 결국 시즌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손을 댔잖아. 됐죠. 그렇죠. 나는 이제 거기서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얘가 이제 후 시즌이 나오면은 이제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약간 건넌 느낌이 그렇죠. 있어. 맞아. 여기서. 이미 좀 이미 그런 했기 것 같아. 때문에 수술을 모양도 좀 바뀌겠지. 뭐 금발로 하고 문신도 몸에 좀 하고. 낙인 찍고 왜 드릴 애기를 같은 거, 만들라 그래? 피어스다고. 드릴 같은 거 혀로 핥으면서. 야, 난다 그래요. 저놈의 씨 난다고래요. 전 망할 놈의 난다고래요는 씨 진짜. 아니 아유, 그 군대에도 그런 사람 없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 누구 하나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왔나 보네.